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이호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환학생 가신다고 해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발표 자리에 섰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의 경험은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마주할 상황과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특히 저는 이제 공립학교를 나왔는데 여러분은 사립학교를 많이 가신다고 들어서 특히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의 가능한 예시뿐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처음에 엄마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시고 이제 추천해 주셨는데 평소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가득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을 했고요. 그때는 2023년 여름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제 2주에 한 번 유학원에 방문해서 이분들처럼 교환학생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 교육을 수강했고요. 이는 약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겨울 동안 자기소개서 작성 후 교환학생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2024년 제1 비자로 호스트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출국은 2024년 8월 19일에 출국을 하게 되었고요. 교환학생 생활은 2024년 8월 26일에 등교를 시작해서 2025년 6월 6일에 학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8일에 귀국하게 되었고요. 교환학생 생활은 총 29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배정된 곳은 미시간주에 있는 세인클레어 쇼스라는 지역이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미시간주 아래에 있는 소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동이었고요. 저희 호스트 분은 톰 나라시라고 하신 분이었고 나이는 81세셨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당히 건강하셨고요. 그래서 여행도 같이 많이 다니고 이제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44명을 호스트하신 굉장히 베테랑이셨고요. 보수적이시고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셨고 저도 따라서 일요일이랑 수요일에 주당 2회씩 다녔는데요. 이 비종교인들은 이제 교회 다니는데 꺼려질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도 많이 모임 같은 기회나 다양한 활동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참여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 배정이 되었는데요. 이 친구는 엔리케라고 하는 스페인에서 온 친구였고요. 2009년생 15살이고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랑은 나이가 한 살 차이가 있었지만은 전혀 친해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중 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 많이 배정이 되셨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배정된 학교는 레이큐 하이스쿨이라고 하는 공립고등학교였습니다. 이 고등학교의 정원은 약 1,400명이고요. 저는 10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등교를 도보로 약 20분에 걸려서 했고요. 이 두 사진은 이제 평범한 등교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과목 선택의 경우에는 학교 일정은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은 전적으로 개개인의 과목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목 선택이 있어서 지역 코디네이터 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선택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조건 한국에서 수강할 수 없는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추천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기 때 과학에 관심이 있어서 지구과학, 화학 이렇게 들었다가 굉장히 후회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과목 위주로 이렇게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만 잘 들어도 A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학업 부담이 덜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수업들이 자율적이고 활동 위주의 수업들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개인의 위치에 따라서 성취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했던 활동들의 두 가지 예시인데요. 왼쪽은 이제 컴퓨터 수업에서 제가 프로그래밍으로 만든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이제 제가 신문 기사반에서 작성했던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학교 전용 웹사이트도 따로 있어서 이런 식으로 그 제 기사가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초원네. 테러가 그다음에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존재하는데 저는 홈커밍, 프롬, 스포츠 경기 관람 등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오른쪽 사진이 이제 제가 프롬 행사를 참여할 때 입었던 양복 사진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미국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그 초기 소통의 어려움이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그 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영어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들의 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듣던 영어랑은 굉장히 다르고요. 굉장히 빠르고 그 슬랭이라고 하는 약간 유행어 같은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다르고 특히 흑인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 비유하자면 약간 제주도 사투리 정도로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 해결책으로 사용한 방법은 등교가 20분 걸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등교 중에 원어민 팟캐스트 같은 걸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말하기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점점 더 익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미국 영화 같은 걸 많이 시청하시면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환경을 겪었는데 저는 인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교는 75% 백인, 20% 흑인, 5% 기타 정도였는데 특히 1,400명 정원 중에서 저 같은 동아시아인은 한 5명 내외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과는 굉장히 다른 환경이었고 그리고 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규정이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폰 사용도 허용하고 지각을 자율화를 시켰는데요. 이거는 어쨌거나 공립학교의 얘기고 여러분들은 사립학교에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규정이 좀 더 엄격하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은 이 친구들이 그 대체 교사분이 오셨을 때 게임을 하던 게임을 하던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친구들이 많이 노는 친구들이 많은데 수업 분위기에 이제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식의 경우에는 한국 학교와 비교했을 때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포장된 공장제 제품을 많이 제공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급식이 맛이 없어서 배고픈데도 다 먹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위에 사진은 평균적인 아침 식사라고 보실 수 있고요. 밑에 사진은 평균 이상 수준의 점심 식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문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나이 제약이 없는 친구 관계를 잘 사귈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 친해지다 보니까 더 다양한 범주의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인종, 스타일, 성격 모두 진짜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많고요. 다양성이 익숙한 만큼 다양성에 익숙하고 많이 존중해주는 문화가 있고 인종차별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그래서
대화를 하다가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쉽게 친구 되는 경우도 많고, 하지만 역시 그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친구를 사귈 기회도 적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호스 할아버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획적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2주에 한 번씩은 가까운 여행 장소에 따라갔던 기억이 있고, 그냥 사진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킹힐이라고 하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지역이었고요. 이거는 시카고라고 하는 일리노이 주에 있는 대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로 한 평균적으로 4-5시간 정도는 운전을 해서 여행을 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교환학생 생활을 돌아보면서 후회됐던 것 중 하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클럽이 있는데요. 스포츠 클럽은 저는 초기에 어느 정도 실력을 갖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처음 들어본 종류의 스포츠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지원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스포츠 클럽이더라도 제가 참여해봤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얻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도전의식인데요. 저는 미국 경험 이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도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다가 미국에 와서 의식적으로 뭔가 새로운 기회들을 많이 경험해보고 참여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들을 낙천적으로 여기고 도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걸 얻을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영어 실력 경우에도 영어 환경에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듣기 말하기 모두 그냥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이 되었고요. 초반에는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원어민과 소통 시에도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력도 이전에 비하면 약 3배 정도 상승하거든요. 이 미국 학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독해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영어 원서 독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장르에 상관없이 소설책을 읽는 걸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소설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어휘들도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얻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넓어진 시야인데요. 저는 이제 미국을 경험함으로써 미국이라는 하나의 특정 국가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를 갔다 와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와 제도를 알아가면서 세상에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정답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시로 한 가지를 들어보자면은 저는 이제 교환학생 과정 이전에는 이제 한국 대학 입시 제도를 따라서 이제 대학교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 또 완전히 다른 미국의 대학 입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입시 제도만이 옳은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